부장님, 저 오늘 사직서 안 냅니다. 대신 이걸 드릴게요. 그 봉투를 받아든 부장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봉투 안에는 사직서가 아니라 3년치 증거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회사를 나오면서 처음으로 제대로 숨을 쉬었습니다. 억울한 게 해결됐다는 게 이런 느낌이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그 하루에서 시작된 게 아니에요. 훨씬 오래전 제가 처음으로 그 부장 밑에 배치받던 날부터 시작됐습니다. 저는 박명숙, 그때 나이 52였습니다. 재취업으로 들어간 중견 물류회사 총무팀에서 막내였죠. 나이는 제일 많았지만 직급은 제일 낮았습니다. 그게 처음부터 문제였습니다. 팀장은 43세의 김태훈 부장이었습니다. 첫날부터 느낌이 이상했습니다. 제가 인사를 드리러 갔더니 서류에서 눈도 안 들고 이렇게 말하더군요. 나이 드신 분은 적응이 느려서요. 최대한 조용히 계세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속으로 그래, 실력으로 보여주면 되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얼마나 순진했는지 3년이 지나서야 제대로 깨달았습니다. 김 부장은 교묘한 사람이었습니다. 대놓고 큰 소리를 치거나 욕을 하는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그 대신 저를 서서히 지워나가는 방식을 썼습니다. 회의가 있으면 제 이름만 빠진 공유 메일이 날아왔습니다. 팀 식사 자리에서는 제 옆자리가 항상 비어 있었습니다. 제가 작성한 보고서는 팀장 이름으로 올라갔고 제가 한 실수는 이메일 전체 참조로 공유됐습니다. 어느 날은 팀 회의 중에 이런 말도 했습니다. 나이가 많으면 경험이 많아야 하는데 박 씨는 경험도 없고 나이만 많으시네요. 그 자리에 있던 5명이 전부 들었습니다. 웃는 사람도 있었고 고개를 돌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52였습니다. 이 나이에 또 어디 가서 일을 구할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아직 대학에 다니는 막내 아들 등록금도 남아 있었고요. 그래서 꾹 참았습니다. 또 참았습니다. 계속 참았습니다. 근데 정말 참기 어려운 날이 왔습니다. 입사 2년째 되던 해 가을이었습니다. 저희 회사에 외부 감사가 들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총무팀 비용 처리 내역 전수조사가 진행됐는데 담당자였던 제 이름이 갑자기 호출됐습니다. 회의실로 들어가니 감사팀 직원 2명과 김 부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부장이 서류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박 씨가 처리한 항목에 오류가 있어요. 경위서 써야 해요. 서류를 봤더니 그건 제가 처리한 게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부장이 직접 결제한 항목이었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말했습니다. 부장님, 이건 제가 처리한 게 아닌데요. 결제 라인 보시면 김 부장이 저를 잘랐습니다. 박 씨가 초안 작성한 거 맞잖아요. 최종 책임은 담당자가 지는 거예요. 그 말이 너무 황당해서 잠깐 말을 잃었습니다. 감사팀 직원들은 서류만 보고 있었고 아무도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경위서를 쓰고 회의실을 나오면서 저는 주차장 한켠에 차를 세워두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분했습니다. 억울했습니다. 그런데 그 억울함보다 더 깊이 자리 잡은 감정이 있었습니다. 이 상황을 내가 끝낼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처음으로 서랍을 열었습니다. 2년 동안 조용히 모아뒀던 것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업무 지시 이메일 캡처, 회의록 사본, 날짜별로 정리한 메모 수첩. 저는 그걸 꺼내서 하나하나 다시 읽었습니다. 그때 제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명수가, 너 지금 뭘 기다리는 거야? 사실 저는 그때까지 누군가 먼저 나서줄 거라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위에서 알아봐 줄 거라고, 동료 중 누군가 말해줄 거라고요. 그런데
2년이 지나도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제가 직접 움직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참는 게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준비하는 게 목표가 됐습니다. 회사 내 고충 처리 제도를 찾아봤습니다. 노무사 무료 상담 전화도 돌렸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닌지, 증거가 충분한 건지 걱정됐습니다. 그런데 상담을 받으면서 알게 됐습니다. 제가 겪은 것들이 명백하게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거요. 그때부터 6개월을 더 다녔습니다. 하지만 그 6개월은 이전 2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무너지는 6개월이 아니라 준비하는 6개월이었습니다. 모든 이메일을 개인 메일로 백업했습니다. 부당한 지시가 있을 때마다 메신저로 확인 메시지를 보내 기록을 남겼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제가 단독으로 처리하면 되는 건가요? 이런 식으로요. 상대가 문자나 메신저로 답하면 그게 다 증거가 됐습니다. 어느 날 아침 드디어 준비가 됐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노무사와 함께 작성한 진정서와 3년치 증거 자료를 봉투에 담았습니다. 고용노동부 제출용 한 부, 회사 대표이사 앞으로 한 부, 그리고 출근했습니다. 그날도 김 부장은 평소처럼 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앞에 섰습니다. 부장이 올려다봤습니다. 저는 봉투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부장님, 저 오늘 사직서 안 냅니다. 대신 이걸 드릴게요. 그 순간 부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는 손이 눈에 띄게 떨렸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한마디 더 했습니다. 동일한 내용이 오늘 대표님 앞으로도 올라갑니다. 그날 오후 대표이사 비서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다음 날 인사팀과 면담이 잡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2년 반 동안의 기록을 하나씩 꺼내놨습니다. 날짜, 상황, 증인 문서. 인사팀장은 서류를 넘기면서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2주 후 김태훈 부장에게 인사위원회 소환 통보가 갔습니다. 저는 그 결과를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 뒤 부장은 다른 지방 사업장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사실상 좌천이었습니다. 그날 팀 막내 이 대리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박 팀장님, 저 사실 그때 회의실에서 다 들었는데 아무 말도 못해서 죄송했어요. 저는 그 친구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당신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 말을 하는 순간 이상하게도 눈물이 났습니다. 억울해서 우는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진짜 끝났구나 하는 눈물이었습니다. 한 가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도 오랫동안 이게 제 문제인 줄 알았습니다. 내가 나이가 많아서, 내가 적응을 못해서, 내가 예민해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괴롭히는 쪽이 교묘할수록 당하는 쪽이 자신을 탓하게 됩니다. 그게 그 수법의 핵심입니다. 혹시 지금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록을 남기세요. 날짜와 내용을 수첩에 적어두세요. 혼자 싸우지 않아도 됩니다. 노무사 무료 상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그 상황이 당신 잘못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지금도 그 회사에 다닙니다. 달라진 게 하나 있다면 이제 회의 때 제 이름이 빠진 메일은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쓴 보고서에는 제 이름이 붙습니다. 사소한 것 같지만 저한테는 그게 전부였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지금 어딘가에서 꼭 참고 계신 분께 조금이라도 닿았으면 합니다. 억울함을 혼자 사귀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딱 한 가지만 해보세요. 있었던 일을 수첩에 적어두는 것, 그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작은 시작이 나중에 가장 큰 무기가 되더라고요.
오늘도 당신은 충분히 소중한 사람입니다. 공감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